뭐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맞게 되고, 그러니까 현실과의 갭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배달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 꼭 강남에서 배달 음식점을 창업해야 되느냐. 공유 주방과 개인 주방이죠. 밥도 없이 그냥 다 철거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안녕하세요.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의 상가 전문 소속 공인중개사 박지섭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현업에서 실무를 뛰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 많은 이제 창업을 고려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 매물들을 많이 접하세요. 모니터링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광고 플랫폼 특성상 매물 사진 몇 장하고 면적, 임대 금액 한 요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조건을 가지고 매물을 판단하시고, 상권, 입지, 뭐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맞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의 갭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고민의 시간을 거치시고, 다른 부동산에는 그런 매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고 다시 이제 찾으러 발품과 시간을 쓰시는 거죠. 본 영상을 통해서 강남 상권이나 입지, 시세, 뭐 시장 상황과 같은 이런 각종 정보들을 좀 제공해 드리면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송 주제로 어떤 업종을 좀 선택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상가를 있어서 많은 업종과 테마들이 있는데요. 핫하죠.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핫하지만 특히 강남에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배달 시장 현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신문기사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발췌한 기사고요. 2020년 2월 5일 최신 기사입니다. 제목은 배달음식 주문 폭주 지난해 10조 원 육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1인 가구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배달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달의 민족 어플 매출이 매년 지금 2배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3,19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왜 꼭 강남에서 배달 음식점을 창업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배달 음식이라고 한다면 1인 가구 수요에 따라서 주문량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내에서도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약 200여 동, 다가구 원룸촌 분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1인 가구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배달 어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 내에 입점해 있는 배달 업체들의 배달 팁 자체가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1, 2인 가구들의 소비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배달 팁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 등에 대한 추가 주문권도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높은 매수출을 달성하기에 매우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남 시장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작년에도 항상 배달 음식점은 붐이 일었기 때문에 손님들은 항상 꾸준했습니다. 그 배달 음식점 창업을 강남에 생각하고 계시는 손님들께서 많은 방문을 해주셨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좀 시장 상황 자체가 환경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로 인해서 밖으로 많이 외출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회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에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회사 내부에서 배달을 시켜서 이제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꾸준하게 배달음식 창업을 강남에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 찾아주시고요. 빈도수로 치면은 일주일에 그래도 4-5분씩은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배달음식점 자리를 구하시려고 하세요. 배달의 민족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시면은 1인 도시락부터 해서 한식, 양식, 치킨, 족발, 야식, 이렇게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은 밥심으로 먹고 산다고 하듯이 아무래도 한식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입점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말씀이세요. 공유 주방과 개인 주방이죠. 그 둘의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부에 주방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입점을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소모품, 식자재 초도 발주 비용, 그 다음에 배달 어플에 들어가는 그 광고비 정도? 그 정도의 소자본으로도 바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겠고요. 반면에 아무래도 주방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입점을 하다 보니 개인 주방에 대비해서 시세 자체가
한 2배에서 최대 많게는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단적인 예로 월세 같은 경우에도 공유주방은 평균 한 5평에 보증금 1000, 월세 180만 원, 부가세를 포함하면 2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강남에 진출해 있는 위쿡이나 그 외에 개인 공유주방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 금액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뭐 개인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중개사를 통해서 상가를 구하시고 그다음에 그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창업을 하시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그만큼 나중에 권리금 받기에는 훨씬 용이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점으로 봤을 때는 시세 자체가 공유 주방 대비 굉장히 저렴합니다. 평균적으로 공유 주방은 아무래도 임대 수익을 좀 감안을 하기 때문에 지하나 2층에 많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지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5평의 월세, 부가세 포함해서 200 정도 나오면 굉장히 높은 월세인데요. 개인 주방의 경우에는 1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용 면적 10평의 평균 월세가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나 2층 이상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20평에 월세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선이면은 충분히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고정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개인 주방을 선택하신 편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창업하신 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시다가 배달을 같이 병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배달에 대해서만 좀 올인을 하시더라도 본인의 이제 노하우나 업력 그다음에 자본금이 좀 있으셔서 나는 확실하게 내 개인 가게를 가지고 싶고 나갈 때도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개인 주방을 추천을 드리고요. 공유 주방의 경우에는 크게 자본금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창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거를 감소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께는 공유 주방을 추천드립니다.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유 업체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입점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오시다 보니까 종속된 계약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본인이 계약의 주체가 아닌 주방 공간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추후에 공유 주방 자체가 그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돼 버리면은 전대차 계약도 함께 해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답도 없이 그냥 다 철거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좀 불안한 마음으로 영업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공유 주방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같이 들어와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 본인만의 독립된 공간을 좀 찾고자 그리고 좀 편하게 일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서는 좀 마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반면에 이제 개인 주방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손님들 중에 공유 주방을 먼저 운영을 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개인 주방을 찾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본인의 메뉴나 사업이 사업성이 좀 있는지 어느 정도 검토가 된 상황에서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우선 들어왔다가 뭐 초기 자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 주방 대비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들어왔다가는 나중에 이제 좀 크게 좀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은 있겠습니다. 강남이라고 한다면은 배달 상권의 중심지가 바로 가장 많이 찾으시는 곳이고 왜 하필 요 위치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다 랭킹에 들어가 있고 매출이 높으냐 또 1순위 지역에서 차선책으로 생각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객단가 높은 메뉴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쪽으로도 많이 기피를 하시죠.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1순위는 그다음에 차선책으로는 마지노선으로 많이 배달 장사를 하시기에도 좋으신 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요. 배달 창업과 관련해서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의 박지섭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